이제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과 젖이라는 비유하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울려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수행자들이. 그런데 그렇게까지 깊이, 연결돼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냥 적당히 거리두고 사이적 그냥 싸우지 않고 지내면 되지 않나. 이런 아니, 그건 마음대로 하면 돼. 네, 어디 하고 싶은 대로. 화합이라고 하니까 뭐 아주. 나는 네. 아까도 네. 그 얘기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더 나은 쪽으로, 소위 완성도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데, 완성도 높은 인간, 완성도 높은 사회. 이게 인간이 할 일이라는 거지. 이거 포기하면 그건 난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다고. 그거 포기한다요. 과연 완성도 높은 나, 완성도 높은 사회, 완성도 높은 인간, 완성도 높은 사회를 우리가 포기한다면 인간이라 하는 게 도대체가 뭐예요 지금 이게? 존재할 가치가 있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존재할 가치가 있을까? 이 한심한 스스로 생각해서 한심하지 않아? 네. 시기 질투하고 온갖하고 맨날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그거 좀 한심하지 않아? 네. 거기 돈이 몽땅 있다 한들 맨날 마음껏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즐기겠다고 한들 그 인생이 뭐예요 그게? 나는 추하고 남나다고 봐.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쩌면 어떻게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살아? 나는 이건 그야말로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고 본다. 바보가 아닌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이 평가했던 간디, 비노바 바베도 한 예를 들어보면 비노바 바베가 어쨌든 개인의 완성과 사회 완성이라고 하는 개인의 완성과 사회 완성이 개인도 완성되고 사회도 완성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할 경우 이건 훌륭한 스승들한테 배워야 된다 해서 많은 소위 이제 석학들이라고 해야 되나? 다녔다는 거예요. 다녀보니까 어딘 가보면 주로 종교인 쪽은 개인 완성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치 쪽은 사회 완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 두 가지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간디를 만난 거예요. 간디가 보니까 자기 완성과 사회 완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고 간디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삶의 어떤 질적 완성도를 높인다고 하는 걸 내던져버리면 도대체가 인간이라 하는 게 삶의 가치가 있나?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무슨 머리 쓰고 이런다고 하는 게 정말로 괜찮은 일인가? 그럴만한 일인가?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을 들으니까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면 시기 질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자꾸 저한테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대충 생각하면 네. 그게 좋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고 신날 것 같은데 좀 실질적으로 얘기해 보면 나는 얘기는 달라진다 이런 얘기지 내 얘기는. 네, 솔직히. 요번에 이제 정치학교 알아서 할 거니까 이제 정치학교 온 친구 중에 녹색당원 아주 전위에서 이제 계속 피켓 들고 다니면서 운동하고 데모하고 이제 그래 계속 그렇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정치 전환 정치 얘기하는데 그걸 발표를 하는데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걸 딱 놓고 보면 하나는 이 나쁜 인간들이 또 인간들이 잘못해서 이런 기후위기를 자초했다. 그런 면에서 인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혐오가 있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나도 일조하고 있다. 또 이거 해결하자고 하고 함이 있으면서도 내가 보니까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삶의 방식을 떨쳐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 엄청난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일을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사실은 나와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몇몇 사람이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잖아.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하고 다급한 일이긴 한데 나와 뜻을 함께하는 몇몇 사람이 할 수 있는 해봐야 효과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마어마한 무력감 또는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해봐도 소용이 없구나. 할 수도 없구나. 해봐도 소용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좌절감.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지. 그래갖고 지난번 왔을 때만 하더라도 비록 힘든 표정이고 지친 표정이긴 한데 기가 펄펄했어.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완전 기가 꺾였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하고 이제 답이 있다고 막 주장해왔는데 답이 뭔지도 모르겠다. 자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대의 명분을 세우고 있지만 내용을 보니까 좀 안 돼요. 우리가 대부분 운동하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현상에 빠지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길은 뭘까 하는 문제예요. 난 그걸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한테도 그 얘기했어. 아까 밥 먹고 나오면서. 내가 볼 땐 이거는 물음이 잘못됐다. 물음이. 인간은 일단은 인간의 문제를 고민해라. 생태 문제를 하지 말고 인간의 문제를. 더 좁으면 너는 너 자신의 문제를 고민해라. 기후위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기후위기 앞에서 내가 내다워질 수 있도록, 기후위기 앞에서 인간다워질 수 있도록 하는 삶을 모색해라. 아까 이 삶의 완성도라는 얘기 똑같은 맥락 이야기요. 그러면 네가 할 일이 얼마든지 있다. 저거 잘 되고 안 되고 그러면 그거 맡겨놔라. 그건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과제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라. 그러면 네가 니다워질 수 있는 길이 뭘까? 쉽게 얘기해서 자연 생태를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네가 니다워지는 길일까? 어때? 아니요. 자연 생태를 함부로 취급하는 게 과연 인간다워지는 길일까? 아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내가 자연 생태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자연 생태 문제를 하라. 인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자연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가지라. 그러면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이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이런 것들이 문제를 제대로 보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라는 얘기예요. 다른 답이. 근데 이 관념적으로 삶의 문제를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볼 때는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삶의 문제를 사실에 근거해서 다루지 않고 지식으로, 생각으로 누구한테 보고 들은 걸로 가서 하면 그런 문제 온다는 얘기죠. 불리한 상황이 있으면 이제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화합하라고 하면은 그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라고 봐요. 아까도 자기 완성과 사회 완성이라는 말로 이야기 되어졌는데, 그래요. 당연히 불의는 바로 잡아야 되겠죠. 불의는 당연히 잘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으로 해서 쳐부시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을 경우하고 인내와 관용과 좌애와 또는 화합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기 완성과 사회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할까? 난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다고 봐요.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의를 명분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분노, 증오, 적개심으로 문제를 다루는 한 나의 삶의 완성도는 높아질 수 없어요. 또 그렇게 문제를 다루는 사회 완성도도 높아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건 분노하는 인간이고 분노하는 사회예요. 증오하는 인간이고 증오하는 사회예요. 이게 상대를 적대적으로 해서 쳐부시는 인간인 것이고 상대를 적대적으로 쳐부시는 사회일 뿐이야. 거기에 완성도는 존재하지 않아. 반면에 당연히 불의는 우리가 잘 다루고 잘 풀어야 돼. 근데 이 불의를 잘 다루고 잘 풀어내는데 인내와 관용과 자애와 평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다뤘어.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를 그렇게 다룬 나는 그런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회도 그런 사회가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과 내용이 자기 완성과 사회 완성의 바람직한 과정이 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사실 검토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야 되는지 하는 것은 이건 또 너무나 명백한 내용이다. 이런 걸 불교적인 어떤 종교적 언어 또는 불교적 언어로 한마디로 하면 진리에 합당하도록 문제를 다룬다. 그랬을 때 나의 삶의 완성도도 그 사회의 완성도도 높아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갈등이 이제 덜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이제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 갈등의 현장에 어떻게 머물러서 이렇게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실상을 잘 알고 인정하는 것이 답이라고 봐요. 실상은 공동체예요. 날고 뛰어봐야 공동체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날고 뛰어봐야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 간에 그냥 생각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해서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내가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살 수 있어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생각이 그런 것이고 사실도 그럴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실상은 공동체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디도 공동체 아닌 곳이 없다. 그 누구도 공동체 존재 아닌 존재 없다. 나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하고 이걸 잘 이해하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만약에 공동체를 벗어날 수 없다. 누구도 공동체 존재 아닌 것이 없다. 그러면 여기가 공동체를 살아보자고 모였는데 마음이 안 드니까 어디 도망가고 싶다. 어디 갈 거예요? 거기 가도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공동체지만 어딜 가도 공동체다. 그러면 그 공동체가 괜찮은가 괜찮지 않은가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뿐이다.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공동체 세계고 공동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거기 괜찮은 곳이 되어지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에이씨 귀찮아. 난 다른 데 갈 거야. 나는 공동체 싫어. 아까도 뭐 홍대 앞에 얘기했는데 그래도 홍대 앞으로 갔어. 근데 가서 살아보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보면 거기도 공동체로 해서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실제는. 도망갈 데가 없다. 어디 가. 그렇지. 도망갈 데가 없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기 방식의 대응책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자꾸 여기는 답이 없지만 저긴 답이 있을 거야 생각하니까 자꾸 가고 싶어 하는 건데 도망갈 곳이 없어.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어디 가나 공동체이고 공동체로 사는 것이 바람직한 거야.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자기 정리가 하면 자기 방식의 답을 찾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저기 가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 어딜 가나 그는. 그래서 경전에 그런 우화가 있어. 어느 날 부엉이가 짐 싸고 이사를 간다고 이제 터덜터덜 이제 이삿짐 끌고 가니까 그걸 본 이제 비둘기가
아니 어딜 가세요? 뭘 들고 어딜 가세요? 아니 사람들이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주변에서 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자꾸 뭐라고 해서 그냥 내가 지금 짐 싸고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그 목소리를 다듬어야 되지. 다른 데 간다고 해결되겠어요? 이런 우화가 있어. 그런 우화가.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다른 비유를 들자면 바다의 파도가 한 비유가 되겠네. 바다의 파도가. 근데 우리가 바다에 파도가 없는 데는 없어. 어디나 다 파도가 있어. 어디나.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는 바다를 잘 탈 수 있는 실력을 계속 길러서 파도 치는 것을 마음껏 이용도 하고 누리기도 해. 근데 누구는 파도 치는 거 싫어해서 파도 타는 실력을 안 길렀어. 안 길렀는데 여기서는 보니까 맨날 파도하고 만나게 돼. 에이씨 저 꼴 보기 싫은가 나 가야지. 저대로 갔어. 갔는데 보니까 거기 가서 또 파도를 만나. 어떻게 돼? 답이 돼? 아니. 안 되잖아. 결과적으로는 파도 타는 실력을 길러내는 것이 답인 것이지 피한다고 해서 이게 답이 되어지는 않는 거라는 얘기지. 왜냐하면 거기 가도 약간의 모양들이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내용적으로. 그 순간에는 잠깐 피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 망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관념에. 그건 관념의 노예가 되어서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지. 근데 관념이 아니라 실상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인해 보면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동시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잘 소화시켜내고 활용할 수 있는 내 실력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부분이 내가 갈 확실한 길이다. 이것만 확실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잘 소화를 시킬 것인가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얘기. 그리고 공들이면 또 실력은 만들어진다. 골리는 거는. 그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너무나 명확한 얘기다 이거는. 옛날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반성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